자,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이라고 해서요.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파일로 모든 이제 자료를 처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제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까 생각하고요. 어떤 구조를 만든 다음에 다시 그 구조로 어떤 데이터들을 집어넣고요. 또 읽어낼 때도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생각한 그 구조대로 읽어내고, 근데 이제 데이터 구조가 바뀐다든지 하면 프로그램을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하면 프로그램도 같이 같이 추가가 수정이 돼야 되는, 추가적으로 이제 수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개발을 할 때 자 이제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뭐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에 연필로 장부를 기록해서, 그래서 뭐 서류 처리 지금도 전산화가 많이 돼 있지만 그 서류 처리를 종이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회사들은. 근데 모든 내용을 다 종이로 출력하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전산화를 했는데 그 외에 또 서류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은 또 별도로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아예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장부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검색이라는 자체를 사람이 해야 돼요. 자, 장부가 한 100개 정도 쌓여 있다. 자, 어떤 내용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뭐 날짜별이라든지 금액 뭐 부서별로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계를 내고, 자, 이런 작업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실제 이런 작업 때문에 사람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사무 자동화라고 하는 거 예전에 또 이제 있는 날인데, 저기 이제 컴퓨터가 이제 도입되면서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되고, 회사에서도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을 하고 출력을 하고, 그 차트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이제 큰 종에다가 그 회사 내에서 이제 그 보고할 때 큰 전지 많은 큰 종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자를 대고 뭐 차트 이렇게 직접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자 같은 거 또 글자를 직접 또 적어. 이쁘게 또 글자를 또 자를 대 가지고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파워포인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이제 거리가 있으면 한 장씩 이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올리면서 뒤집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종이에 적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글자 툭 틀리면 지우개를 지우고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만드는데 하는데 이제 시간 걸려, 구성하는데 시간 걸려. 사실 이걸 또 이제 재활용하기도 좀 애매해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려면 이거 보고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사람이 이제 수기로 지금 작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서에 사람 이런 그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 문서를 뭐 보관하는 사람, 뭐 처리하는 사람, 복사하는 사람, 뭐 여러, 자, 뭐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무를 컴퓨터 이용해서 출력도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해 놓은 거 땅 때리면, 버튼 땅 때리면 프린터가 알아서 다 출력해 주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작성을 해 놓은 거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내용 자체를.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우리가 편집을 해서 또 이제 다른 내용을 가져와서 이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힘든 환경이었는데, 점점 이제 전산화되면서 사무 자동화가 이제 보급이 되고 확대가 되고 정착이 되면서 점점 이제 사람이 수기를 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그 일들을 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형태로 다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사람 이제 수도 당연히 이제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회사원인데 컴퓨터를 등록해서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서
지금 이거 뒤처지면 언제 내가 여기서 이제 퇴출될지 모른다 하면서 정보화 이러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배우러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늦게 배우시는 분들은 컴퓨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항상 뭐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나오면. 자,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고 자료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이 없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메모장에 텍스트 작성해서 글 작성하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텍스트 메모장에 이제 글을 집어넣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뭐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너무 많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실제 이제 개발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이게 호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호환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은 거예요. 그래서 공유 데이터 이런 개념도 조금 미약하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자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유해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는 좀 네트워크 환경도 조금 약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정착이 완전히 돼 있고요. 예, 또 뭐 4차 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자 이런 종이와 연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부로 관리하던 이 데이터를 관리하던 이제 시대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간 게 파일, 파일. 자 파일 형태로 이 자료를 다 저장을 타이핑 해가지고요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사람이 타이핑해서 키보드 타이핑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당겨오고. 근데 이때는 이제 파일이기 때문에 요 파일 이런 구조들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조금 바뀌면 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 되게 이제 이게 좀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 예를 한번 보면 이제 파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이죠.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 폴더 안에 파일 그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그 파일에 뭐 기록 저장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항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텍스트 메모장이죠. 메모장에다가 요렇게 제목, 영문을 이렇게 한 줄 첫 번째 줄에 찍고 그 다음 줄에는 내용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끝나면 줄바꿈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이렇게 찍고 근데 이제 항목과 항목을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탭이나 콤마 같은 거 이용해서요 스페이스 탭 콤마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항목의 값을 서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요거 스페이스나 탭이 있나 이렇게 이 자료를 읽어갈 때 요 탭이 하나의 이제 분리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요게 이제 유저 아이디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유저의 네임이다. 세 번째 거는 요 이제 수색 연도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여기에 일치되도록 작성해서 이 뭐 값을 집어넣고 가져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파일 자체를 이용하는 거죠. 바로 그냥 뭐 우리가 막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파일을 입출력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일에 뭐 기록 저장하는데 메모장이나 엑셀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활용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내용은 자 읽고 쓰기가 편한 약속된 형태의 구조는 이제 사용이 여기 이제 저장된 파일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읽게 쓸 구조로 그러니까 약속된 구조라는 게 이거죠. 첫 번째는 유저 아이디, 두 번째는 네임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분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줄에서 요 스페이스 요 빈칸이 탭이든 뭐 빈칸이든 콤마 이건 콤마는 아닌데 빈칸이 있는 동안이 이제 요 첫 번째 항목의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이제 나오면 이제 첫 번째 항목 끝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의 값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거를 이제 저장할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구분하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서 중복 데이터가 이제 중복이 되는데 중복이 돼서 불일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뭐 파일 쓰면 안 좋은 것들이 많죠. 예, 프로그램을 지금은 파일로 실제 이제 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파일로 쓰진 않죠. 다 데이터베이스 쓰는데 초창기는 이제 이거 이제 생각해야 되고 처리해야 돼 줘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삭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되겠지라고 했던 것도 실제 이걸로 프로그램 만들어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예, 문제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놈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무엇을 관리한다? 예, DB. 자,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DBMS죠. DBMS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죠. 데이터가 모여 있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자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파일 시스템을 쓸 때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주고 자 대량의 데이터를 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었다. 뭐에 비해서 그 파일을 쓰는 데 비해서 DBMS라는 걸 써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량의 데이터 쓸 때 관리하고 운영할 때 되게 좋았고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뭐 DBMS 요건 아까 방금 제가 용어 설명한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DB, 그다음에 매니지먼트에서 M, 시스템에서 S. 그래서 요거 머리 글자 따서요. DBM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 DBMS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잘이라 그러는데 뭐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혹은 소프트웨어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DBMS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SQL 앞 시간 전 시간에도 SQL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프로그래머가 자 실제 이제 DBMS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DBMS를 가지고 뭔가 이제 작동을 시키려 그러면 명령을 주고 뭔가 일을 시키려 그러면 이 DBMS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를 익히셔야 되는데 그 명령어가 요 SQ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DBMS를 조작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SQL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개발자는 요 SQL 쪽 부분을 많이 다루고요. 실제 이제 CRUD라고 해서요. 뭐 테이블을 만들면 테이블 안에 값을 집어넣고 검색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 SQL 문장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이거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튜닝하고 이런 작업들은 사실 이제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분들이 하기 때문에 또 그쪽 파트의 기술적인 내용들이 또 많아요. 환경 설정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튜닝하는 방법이라든지 최적화시키는 거라든지 옵션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어떤 방법들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가 또 있어요. 그거는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요. 실제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그죠? 이런 이제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좀 이제 그런 운영 관리하는 쪽에 보다 좀 많은 내용을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실무에 이용을 합니다. 개발자는 SQL 정도 잘 쓰시면 돼요. 지금 SQL 정도만 잘 쓰시면 웬만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요 SQL을 보면 이게 이제 약자죠. Structured 구조화된 쿼리 질의 랭귀지 언어 구조화된 질의 언어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렇게 나겠죠. SQL이라고 하고요. SQL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부를 때 이게 발음할 때 그냥 SQL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SQL은 자 DBMS의 데이터 구축 관리 활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라 그랬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C 프로그래밍 랭귀지
랭귀지라는 요 단어가 붙죠. SQL도 하나의 랭귀지입니다. 랭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명령어들이거든요. 예, 명령어들. SQL도 명령어들. 다 그 명령 하나하나마다 역할이 있고 기능이 다 있어요. 뭐 우리가 프로그램 명령 배우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DBMS를 대상으로 해서 명령이 실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DBMS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자 입력하거나 관리하거나 이제 추출하는 자 그런 이제 작업을 할 때 자 SQL이라는 놈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 DBMS 분류인데 이건 이제 모듈 할 때도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DBMS 개념이 자 뭔가 설계도가 나오고 자 이쪽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초창기에는 뭔가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단점을 이렇게 이제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학교 이제 그 발표도 하고 논문 발표도 하고 검증도 받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체계화가 되고요. 조금 이제 검증이 되는 것들은 실제 이제 이 DBMS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겠죠. 왜? 기존에 파일 시스템 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야 DBMS 이거 만들어서 팔면 돈 되겠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오라클이라는 회사 엄청나게 켜져 있죠. 오라클뿐만 아니라 실제 상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엔 이게 그 DBMS 개념이 나왔을 때 뭐 1960년대에 시작했다고 하고 각 계층은 이제 트리 형태 일대 여기서 이제 계층형 DB라는 게 요 그림에 보시면 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알고리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노드라고 해서 이게 실제 이제 그 우리가 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노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노드 1이 있으면 노드 1 밑에 노드 2-1, 2-2, 2-3 그 다음에 또 자료를 넣을 때는 또 2-1 밑에 3-1, 3-2 뭐 이런 식으로 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층 구조. 우리 보통 이런 거 이제 조직도 같은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통은 대표이사나 사장님 이렇게 딱 있고 그죠? 회장님 돼 있고 그죠? 밑에 이제 부서 이렇게 장이 있고 또 이제 직원들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계층형 DBMS 모델을 이제 이런 이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자, 처음 구축한 이후 그 구조가 변경하기가 까다롭다. 이 자료의 구조를요 중간에 수정을 하기가 좀 까다롭더라. 그리고 자 주어진 상태에서 검색은 상당히 빠름. 요거는 이제 장점이 되겠죠. 장점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단점이고 문제점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죠. 단점이고 이건 장점이고 그다음에 접근 유연성 부족으로 유연성이 부족해서 이메일 검색이 어렵다. 요건 이제 단점이죠. 근데 문제점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주어진 상태에서 검색은 상당히 빠름한 이건 이제 장점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자 문제점이 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연구하는 거죠. 뭐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 이게 처리가 안 되네, 잘 안 되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된 게 망형.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층형이 아니라 망형. 여기 보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서로 얼기얼기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망형 DBMS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년대에 계층형 DBMS 모델로 해서 그런 이제 그 계층형 이제 DBMS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계층형 DBMS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이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연구 개발을 해서 자 1970년대에부터 해서 요 망형 이런 것도 연구를 또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을 할 때 1대1, 1대4 자, N하고 M은 여럿을 의미합니다. 여러 개. 그래서 NM 그러니까 똑같이 NN 하면 좀 이상하니까 NM 해서 다 대 다. 1대1, 1대4, 다 대 다를 보통 1대1은 1 뭐 콜론 1 이렇게 하고요.
1대 다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표시할 때 1대 n 이렇게 하고요. 1대 다는 다대 다는 n 콜론 m 이렇게 이제 다대 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 추출. 자, 요거는 이제 장점이 되겠죠. 효과적이고 빠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더라. 근데 이제 복잡한 내부 포인터를 사용한다. 자, 포인터라는 게 주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계층형보다 이게 막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이제 구현을 하면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래머가 개발하는 사람이 자, 이 데이터베이스 DBMS 쓰기 위해서는 요런 이제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망형 구조에 대해서 이 모든 여기 지금 사용된 망형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거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복잡하다. 일단은 얘가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런 망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처리하기는 좀 힘들더라.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그 이제 DBMS 분류 중에 이제 관계형, relational DBMS라고 하죠. 관계형 DBMS.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는 1969년도에 뭐 코드라는 학자가 수학 모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발전돼 가서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오라클이든 마이에스큐엘이든 마리아DB든 뭐 인포믹스든 DB2든 지금 대부분 다 관계형 DBM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저 데이터의 모임이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최소 구성 단위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여기 DB라고 부르는 거고요. DB가 있으면 DB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를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런 테이블, 그죠? 테이블 구조를 설계를 해서 요게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이거 구조 설계할 때는 그냥 이제 자,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실제 이렇게 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각각의 이제 항목을 이렇게 열로 이렇게 구분해서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아이디가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주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이제 우리가 자료를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아이디는 첫 번째, 그다음에 회원 이름은 두 번째, 그다음에 주소는 세 번째 열에 요게 이제 하나의 레코드 로우라고 그랬죠. 테이블의 로우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이 된 요 그림이 이제 요거죠. 그래서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요 항목, 컬럼, 필드라고 합니다. 요런 거 아이디 필드, 회원 이름 필드, 주소 필드. 아이디 컬럼, 회원 이름 컬럼, 주소 컬럼. 뭐 아이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열 이름, 항목이 제목이죠. 항목이 제목을 상해줍니다. 뭐 아이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항목이 제목. 그러니까 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 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가 하나, 둘, 셋, 네 개면 네 명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당탕이, 뭐 지훈이, 뭐 한주연이, 뭐 상다리, 뭐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아이디와 이름과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요게 이제 로우 행, 요게 이제 레코드라는 그죠? 레코드 한 줄. 한 줄. 요게 이제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하나, 둘, 레코드 셋, 이렇게 네, 이런 식의. 그래서 실제 이제 요 테이블 비어있는 요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최소 자 입출량하는 단위는요 레코드 단위로 행 단위로 하나의 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필드 모임이 하나의 레코드가 되고요. 레코드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표명으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자, 표 개념을 사용합니다.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형 DBMS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데 relational DBMS죠. 그러면 이게 요거는 뭐 다 장점만 있느냐?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장점은 다른 DBMS에 비해서 자, 업무가 변환될 때 쉽게 변화 가능하다. 변화에 순응할 수 있다. 빨리빨리 바꿀 수 있다. 자,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편하다. 기존의 어떤 다른 모델에 대해서 모델의 DBMS보다는 그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의 관리와 데이터 무결성 같은 것도 보장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자, 시스템 자원을 많이 차지해서 자,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늘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었다 하는데 뭐 초기 컴퓨터는
지금은 처음에 이제 컴퓨터 나올 때 되게 몇백만 원씩 하고 비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있죠. 예. 이제 뭐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나올 때는 기능이 상당히 이제 성능이 좀 떨어졌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성능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느린 게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니까 뭐 이런 건 문제 단점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 속도가 좀 느리더라 하면 하드웨어가 더 좋아져 버리니까 예. 이제 이런 단점들이 예.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